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허리병 뭐 시간이 해결해주는 병이다.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면서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냥 만만하게 보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보통 허리가 아픈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뭐 허리 쪽에 단순 염자나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쉬다 보면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더라도 그냥 쉬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염자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만은 보통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척추 질환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를 받아야지만 또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협착증 디스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죠? 그래서 척추 질환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뭐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 두 질환 둘 다 결국에는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허리 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더 진행되게 되다 보면은 이 눌리는 게 허리 쪽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허리는 점점 안 아프고 엉치나 허벅지 쪽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허벅지, 엉치도 괜찮은데 뭐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바닥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서 뭐 시리다, 저리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결국에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은 이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 근육이 이제 빠지면서 얇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빨리 응급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수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시기보다는 다리 쪽 증상 나타났을 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허리가 좀 괜찮아지고 다리 쪽으로 가서 좀 나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더 병이 진행된 단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다리 쪽에 증상이 오기 전에 좀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고민을 해볼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치료법들이 요즘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허리 질환의 이제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는 기존에 많이 행해왔던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 거기다 뭐 주사치료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허리 쪽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10분 계시다고 하면은 8에서 9분은 이제 비수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해결이 안 되시는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음 치료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수술적 치료 허리 쪽이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뼈에다가 나선못을 넣고 그 사이에 이제 인공뼈를 넣어서
뼈 두 개를 붙여주는 이제 유압술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척추 유압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은 이제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이제 수술 받는 입장에서는 절개도 크게 들어가고 그렇죠. 몸 안에 이제 보형물도 들어가는 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될까봐 무서우셔서 효과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만 반복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허리 뼈와 신경에 악영향을 주면서 점점 나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술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최소 침습으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법인 단일공 내시경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비수술 치료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꼭 유압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수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수술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허리 쪽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저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눌리는 신경을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이 신경이라는 게 뒤쪽으로 이제 뼈에 의해서 보호되어져 있고 또 뼈 위에는 근육이랑 인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유압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뼈로부터 근육을 박리해주고 얘를 이제 견인해 주는데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육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신경을 보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뼈를 제거해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풀어주게 되는데 뼈를 제거해 줬다 보니까 이제 척추 쪽에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고정해 주기 위해서 나사못을 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척추 신경까지 보기 위한 이제 길을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주변 중간에 있는 인대랑 근육 자체를 지나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 자체가 이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한 0.7cm 정도만 절개를 하고 카메라에 넣어서 신경 주변까지 위치시킨 다음에 이 신경이 실제로 눌리는 모습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보고 그 부위를 제거해주는 수술법이라서 이 시존의 이제 수술법과 비교하게 되면은 절개라든지 아니면 정상 조직 그리고 인대 같은 거에 손상이 거의 없는 큰 장점을 갖고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이제 절개가 작고 주변 조직 손상이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술이 가능한지 조금 더 그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내시경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화질 자체도 4K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선명한 화질로 저희가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직경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내시경 카메라 기구 직경 자체가 0.7cm 정도 되는데 앞쪽에는 저렇게 조그맣게 렌즈가 달려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위에 보이는 큰 구멍 자체가 수술 기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거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이 진행을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 이외에도 뭐 심하지 않은 전방 전이증과 같은 환자분들에서도 이런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치료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인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지만 비수술 치료로는 또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수술과 단일공 내시경 조금 더 비교해서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기존 수술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신경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의 절개가 한 5에서 8cm 정도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인대와 근육의 손상이 크게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경 근처에 내시경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보기 때문에 절개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 사이에 있는 뼈랑 인대 손상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도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다양한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이종민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건강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소요 시간이나 전신 마취 여부도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침습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어서 전신 마취에 부담이 있는 뭐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하반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 충분히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출혈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수혈할 필요가 없어서 수혈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정상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만 누워서 안정 취하시면 이제 보행이 가능하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보행이 보통 되시는군요. 당일 보행이 가능하셔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제 퇴원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수술 시간도 길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씻어내 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염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뭐 굉장히 조그맣게 간단하게 수술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저희가 직접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다른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보다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공 내시경 시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주셨습니다. 또 기존에 좀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뭐 마취나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이 했을 때 이 단일공 내시경 치료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뭐 비수술적 치료 반복되는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네. 또 이제 수술 치료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몸 안에 나사못이나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혹시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치료 자체가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근육을 이제 남겨주면은 끝나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뭐 나사못으로 잡아줘야 될 것 자체를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보통 수술 후에도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결국에 이제 척추 치료 자체가 계속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디스크와 협착증이 질병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환자분들 나이도 많아지시고 나이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갖가지 이제 만성 질환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큰 수술을 받기는 전신 컨디션에 이제 부담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최소 침습이 단일공 내시경이다 보니까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해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환자 본인의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핵심인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 또 엉덩이 통증 때문에 좀 힘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이종민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다라고 좀 남겨주셨는데요. 시술을 받으셨고 허리 통증이 또 재발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경성형술을 받으셨고 또 약물 치료 중이다라고 최근 치료 이력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허리 쪽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착증과 같은 질환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받으셨는데 신경성형술을 받으시고 나서도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이 시술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는 정도로 협착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뭐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뼈랑 신경 쪽에 더 악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상황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치료 중에서는 이제 가장 최소 침습인 치료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이 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전화 접수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이제 주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만 처음에 좀 아프다가 이제는 다리까지도 저리고 당깁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주사 치료 받아보셨고 물리치료 받아보셨는데 이제 다리 쪽까지 증상이 느껴진다는 건 이제 좀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제 허리만 아팠다가 다리도 좀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근처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MRI는 없고 엑스레이만 있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보고 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사 치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만 보고 디스크와 협착증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뼈만 보이는 검사기 때문에 이게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좀 좁아져 있으면 좀 디스크가 또 있을 것 같고 협착증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위치에 맞춰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없게 되면은 정확한 병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MRI라는 검사고 그 검사를 해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지금 초기 단계 신기인 것 같기 때문에 뭐 수술적 치료까지 안 가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도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단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꼭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청자 상담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건강 매거진 생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치료가 이 환자에게 적합했는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허리랑 엉치 쪽에 통증이 먼저 있으시다가 이게 점점 타고 내려와서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쪽으로 아프신데 이게 옆이랑 뒤쪽이 주로 많이 저리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으셨는데 주사를 맞으시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 다시 그거 지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아프시고. 아파하셨는데 예. 주사 치료라는 게 사실 이제 주사 안에 국소마취제랑 스테로이드 제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주사 치료가 좀 효과가 있다 말할 정도라면 주사 맞고 뭐 한 달 이상은 좀 괜찮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일주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이건 주사 치료로는 좀 힘드신 단계였고 그리고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이 뭐 처음에 좀 괜찮다가 걷다 보면 이제 종아리가 너무 터지듯이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인데 이런 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하셔서 MRI를 찍어봤는데 앞으로 나올 사례 MRI들이 좀 비슷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면은 네. 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모양이 이제 척추체라는 거고 척추뼈 같은 경우는 허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5번까지 있고 밑에는 이제 꼬리뼈가 이렇게 있는 거고 뒤쪽에 이제 하얀색으로 열려 있는 게 이제 신경길인데 안쪽에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다리 쪽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잘 내려갈 수 있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다가 지금 뭐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황색인대라는 부분인데 거기가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두 분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후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시행 전에는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이렇게 막히고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뒤쪽에 이제 구멍을 2개 뚫어준 거예요. 뚫어져서 뒤쪽으로 잘 열어줬더니 막혔던 신경길도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다리 저리고 아픈 것도 좋아지셨고
걷다가 이제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는 증상 자체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비교해보고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세 남성분의 사례였고 역시 뭐 그림을 보니까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이시네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20년 전에 이제 넘어지시면서 허리 2번 쪽에 골절이 있어서 척추뼈 안에다가 시멘트를 넣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 시술을 받으시고 뭐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네. 허리 통증 자체가 좀 심해지다가 양쪽 다리 저린 증상이 있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2번 뼈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압박골절이 있으셔서 이제 시멘트를 채워놓은 상태셨고 그 뒤에 신경길이 이제 잘 내려가다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뭐 앞쪽에 디스크도 있고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협착증 때문에 꽉 막혀 있어서 이렇게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 저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네.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신경길이 좁아져서 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2개를 뚫어서 뒤쪽에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길을 열어줬더니 신경길 자체도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도 좋아지시고 허리가 아파서 주무시기 힘들었던 이런 증상들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뒤쪽에서 두꺼워진 인대도 동시에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뒤쪽에서 들어가서 예. 신경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눌린 부위를 해결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치료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54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의 사례였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셨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6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근데 40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 받고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네. 최근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오셨던 분이고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거나 아니면 무리한 다음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뭐 10분 계시면 9분 정도는 이제 허리 쪽 염자긴 한데 이 염자라는 거는 이제 기간 자체가 보통 2주 이상 가지 않고 다리 쪽 통증까지 동반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엉치랑 다리 쪽까지 저림 증상이 있어서 일단은 주사 치료를 먼저 했지만은 뭐 그다음 차도가 없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 제 밑에 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쪽 부분 4번, 5번 꼬리뼈 쪽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멍 2개를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뒤쪽에 신경길을 터줬더니 이제 신경길도 잘 열려 있고 신경 다발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허리 아프시고 오른쪽 엉치 다리 쪽 저린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을 앓으셨던 68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또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저는 주신 분. 64살이고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64살이고 허리 수술을 그 3번 받았어요. 네. 그 작년 12월 28일 날 3번째 받았는데 또 종아리, 발바닥, 발등 그렇게 많이 아파요. 네,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시고 예.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지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네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수술을 3차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받으셨나요? 지금 64살인데 42살에 네. 저기 인공인대를 넣어가지고 허리 뒤에 째가지고 또 수술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또 그 뒤로 또 10년 지나니까 못 네. 나가지고 52살에 네. 나사못 4개를 아. 넣어가지고 또 그 앞에 등 옆구리 째가지고 아, 또 네. 수술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3번째 수술할 적에도 또 나사못을 8개 넣어가지고 유압 수술을 했는데 또 아파요. 마지막 엄청나게. 수술 받으신 게 작년 12월 달에 받으셨나요? 예, 12월 28일 날. 2년 지금 넘었어요. 종아리랑 발등 쪽으로 저리다고 하셨는데 양쪽 다 불편하신가요? 그저 왼짝이 많이 아프고 네. 오른쪽은 뒷발꿈치만 또 많이 아파요. 발꿈치만 아프시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가 옆으로 아프세요? 뒤로 아프세요? 앞으로 아프세요? 저 뒤로 아파요. 뒤로 종아리 뒤로 아프고 뒤로 주로 발바닥은 아프시고. 전체가 아프고 네. 발등도 이렇게 때리면 전기 통한 것처럼 만지지도 못해요. 많이 불편하시고 예. 그 수술 전에 증상이랑은 좀 어떠신가요? 뭐 수술 전에 증상은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였는데 그거는 네. 좋아졌어요. 그거는 좋아지셨는데 다리 네. 저린 거는 거의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직 불편하신 거예요? 아우 더 아파요. 더 아프세요? 예. 그 아픈 부위가 그러면 네.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 같은 위치가 아프신가요? 예, 같은 위치가요. 같은 위치가 아프시고. 예. 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옛날 이제 수술을 3차례나 받으셨죠. 그래서 처음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나사못을 넣는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 수술은 계속 연장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나사못 고정술을 받게 되면은 그 분절에서 재발은 없는데 인접 분절에 퇴행이 생기면서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이렇게 연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진행된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통증이 있다는 거는 보통 이제 수술 후 통증이 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수술 전과 비교인데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통증 자체가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근데 수술 전보다 이제 통증이 더 심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덜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적합한 수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허리 쪽을 검사를 해보셔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께서 상담 잘 도와주셨고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9년생입니다. 네, 70대시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좀 힘드신지 저희 이종민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저는 75살인데요. 네, 네, 아버님. 네. 제가 22년도 재작년에 네. 재작년 3월 달에 네.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아, 예. 12번 흉추가 압박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병원에 네. 119로 실려가 가지고 병원에서 12일 입원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네. 계속 이래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부분이 아파가지고 네. 이제 22년도 7월달에 세멘트 시술로 했거든요. 네. 그래도 계속 안 낫고 이래가지고 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네.
저 MRI를 찍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다가 입원하는 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더니 조금 있어 보자고 더 버텨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네. 계속 이제 아파가지고 요새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통증을 계속 이래 안고 살 수는 없고 네네.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지금 통증 네. 자체가 허리에만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허리에만 있었는데 네. 한 4개월 전부터 그 다친 부위가 네. 그 덩어리 부분이 네. 이래 조금 이래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고 이러면 막 아파가지고 좀 뭐 이래 누워가지고 잔줄이고 이래야 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통증은 따로 없으신가요? 이제 엉덩이 쪽도 이제 그 계속 아픈 게 아니고 네. 이래 어떤 행동이 이래 정상 아프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리 끝이 저려가지고 네네. 다리 쪽은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찌릿하게 저림감이 있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2년 전쯤에 넘어지시면서 압박골절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골절이 보통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뭐 팔다리뼈처럼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주저앉으면서 허리 쪽 통증도 생기고 얘가 너무 많이 주저앉다 보면은 이제 뒤쪽으로 뼈가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저앉은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으면 좀 누워서 지켜보다가 너무 이제 많이 주저앉을 것 같으면 이제 시멘트를 채워넣는 시술을 하는데 지금 시멘트 채워넣는 시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시고 이렇게 아픈 다리 쪽도 이제 저림감까지 생기신 걸 보면은 물론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MRI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뒤쪽에 있는 이제 압박골절이 된 뼈 자체가 뒤쪽에 있는 신경을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하시면은 이 눌리는 부분을 수술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눌리면은 위아래로 이제 나사못을 많이 넣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지금 환자분이 이제 골다공증 정도와 무너지는 정도를 봤을 때 괜찮다고 하면은 눌리는 부분만 풀어주는 간단한 수술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는 걸 인지해 두시고 근처 병원에 가서 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서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고 역시 척추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오래전부터 양쪽 엉치 쪽은 아프셨는데 그냥 네. 지내시다가 이 점점 통증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호전이 없다가 이제 양쪽 발가락이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생기셨는데 사실 이제 눌리면 처음에는 아프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지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엔 근력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신경 변성 초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지켜보시면 안 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됐고 네.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이제 꽉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에 눌려서 지금 뭐 엉치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고 결국엔 발가락까지 무뎌지셨던 건데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준 거예요. 예, 뚫어줘가지고 뒤쪽에 신경을 열어줬더니 신경계 자체도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다리 쪽 저리고 아프던 건 바로 좋아지셨고 네. 발가락 쪽 이제 감각 무딘 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다행히 잘 회복되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 이제 한쪽 마디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4세 남성분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또 진단을 받으셨고 오랫동안 걷기가 좀 힘드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진행 과정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이제 엉치가 아프시다가 이게 점점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이분도 양쪽 엉치 쪽이 아프시고 종아리까지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셨는데 이 특징적으로 이제 걷다가 보면은 이제 저림감이 더 심해져서 좀 쉬면은 또 괜찮아지고 네. 또 걷다가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협착증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전형적인 증상이긴 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처음에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물리치료랑 주사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그때만 좋아지시고 뭐 계속 호전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냥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에 좀 신경 변성까지 오셔가지고 보행 장애까지 동반돼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MRI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렇게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보행 장애까지 동반됐으니까 빨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뒤쪽에서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신경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에 신경길을 터준 거예요. 터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잘 열렸고 네.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아프시고 뭐 종아리 저린 거는 금방 좋아지셨는데 보행 장애 자체는 이제 근력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돌아오셔서 보행 장애도 치료돼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64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뒤쪽에 눌렸던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졌던 그런 모습 보여주셨고 보행 장애까지도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7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예. 이번에도 이제 7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엉치 통증이 한 3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년 전부터 있어서 이때 이제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주사 치료만 계속 받아서 그때만 이제 좀 좋아졌다가 점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엉치랑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 쪽에서 협착이 있으면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3번, 4번에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네. 뒤쪽에 황색인데도 두꺼워지면서 이쪽에서 많이 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뒤쪽 길을 터준 거예요. 터줬더니 신경길도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이제 종아리 뒤쪽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핵심인 허리 통증 치료법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접수된 사연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바로 화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시고요. 발가락부터 골반이 저리고 아프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협착증 진단을 좀 받으셨고 디스크 확장술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상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협착증이 있으셔서 발가락부터 골반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는 거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건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뭐 디스크 확장술 이런 시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술이라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시술했는데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치료 중에서는 아무래도 최소 침습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테니까 이런 최소 침습 치료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MRI 찍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종훈 원장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알아봤고 단일공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를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허리 치료를 할 때 일단은 가장 먼저는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하시는 거는 오히려 이제 허리 뼈와 신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보통 비수술이랑 수술이 있는 치료가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좋아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좋아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병원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치료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는 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해서 갈 때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한 두 군데 정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공통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렇다고 뭐 4-5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가다 보면은 오히려 혼동될 수 있을 테니까 맞아요. 한 2군데 정도 가셔서 평가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with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